전문가가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국악은 도대체 어떤 음악이냐고 물으면 제가 그냥 간단히 적어도 이 나라 이 땅에서 국악은 국민이 모르는 음악이 국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음악을 알고 그 좋은 음악을 우리 안에 또 세상 밖에 이렇게 알려나가는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죽으면 좋겠죠. 그건 제 꿈인데 그 전에 안 죽는 것도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건가요? 산조는 아직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는데요. 판소리는 5대 판소리가 정리돼서 전집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산조라는 음악은 가야금, 거몽고, 대금, 해금, 피리, 아쟁, 악기마다 다 산조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단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산조 전집을 만들고 싶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죽지 않는 것도 꿈이다. 그 작은 꿈을 꼭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산조 전집에 대한 꿈을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10년 전 거의. 네. 지금 어쨌든 다 하진 못하신 거죠? 예.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음반은 한 170종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건 이제 뭐 창작, 그다음에 판소리, 산조, 그다음에 소위 정악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가곡 같은 거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그렇고 그 중에서 산조 음반만 모으면 한 40장 정도, 40여 장 내외 됐습니다. 그러면 산조 전집이라고 하시려면 몇 장 정도 해야 됩니까? 여력이 된다면 한 100장 내외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안 된다면 50장 내외에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년 안에는 돼야죠. 국악에 여러 장르가 있을 텐데 왜 산조냐? 국악에 한 8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는데 산조는 아직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산조는 그러고도 남을 만한 아주 오소독스하고 독특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가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모여진 것들이 문화유산으로 제출될 때 그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크롬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심사를 하려면 그 해당 국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즐기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가, 보편적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통 특수한 것만 몇 명이 알아서 그게 독특한 거로 치면 이 세상에 없는 게 없다는 거죠. 산조는 한 명의 작곡자가 죽을 때까지 딱 한 곡을 만들고 죽습니다. 정말로 산조를 연주하는 연주자 중에는 일체 다른 곡은 타지 않고 산조만 죽을 때까지 산조만 타고 죽는 그런 산조 연주자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황병기 선생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산조는 황병기 선생님도 이제 정남이째 황병기류라고 해서 본인의 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있는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산조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들었지만 작곡자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연주자의 음악이다. 그래서 그걸 타는 사람이 어떤 식임새로 어떤 느낌으로 타느냐에 따라서 매번 다르고 설령 그걸 만든 작곡자라고 하더라도 어제 탄 산조와 오늘 탄 산조가 같지는 않다. 그런 여백의 여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남이째, 정남이 스타일의 황병기가 짠 그런 음반이라고 앞에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정남이 걸 들어보고 황병기 걸 들어본 뒤에 제자들이 그걸 연주해보고 아니 황병기가 당대 황병기이긴 하나 정남이만 못하다. 그 식임새가 그러면 안 타요. 그럼 그거는 소멸됩니다. 근데 그래서 산조는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황병기의 류를 쭉 듣고 황병기째로 해서 그 다음 제자가 자기가 탈 수 있습니다. 산조를 새로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원뿌리 하나를 가지고 그 외에 때는 또 다른 유들이 이렇게 유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요번에 산조 대전에도 보면 뒤쪽에 보면 아주 젊은 친구들이 약관 40세도 안 된 친구들이 자기 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 우봉이산. 네, 그것처럼 네, 힘들고 본인의 돈을 다 투자해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전통음악에 대한 산조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가장 모던하다. 이 전통이 가장 모던하면서 가장 현대적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좋으신 거죠.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유형의 어떤 예술 작품들을 모아서 후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악당기반의 김영일 대표님은 무형의 이런 예술에 도와주시고 계시고 함께 몸소 함께 하시면서 이걸 지키고 또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냥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지, 더 아름답게 어느 곳에 가서 하지, 이것을 더 어떻게 녹음을 이대로 잘 더 잡을 수 있지, 영상을 더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산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예술적 그 함의들을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을 잘 할 수 있지라는 고민들을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패트론하고는 조금 더 다른 영역이신 거죠. 더 깊은 그런 후원자이면서 같은 예술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사진을 찍으시는 그런 예술가이기 때문에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악은 한옥에서 연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소비하기에는 좀 그 자체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시 뭐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나라님이 계신 궁이면 그게 궁이 될 테고, 뭐 부처님을 모신 데는 사찰 절이 될 테고, 우리가 살았던 데는 여염집입니다. 이런 데에서 소리로 판을 벌리면 그게 판소리였고, 굿을 벌리면 굿판이 벌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면면이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성음과 내용이 살아서 내려온 데들이 그 스튜디오가 한옥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면서 그걸 즐거이 내려놨던가에 대한 보니까 한옥이라는 데가 있고, 실제로 가서 북 들고 장구 들고 와서 녹음을 해보니 창호지 한 장의 미학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한옥에 가서 딱 앉은 다음에 창호지 옆에 앉은 다음에 쳐보면 소리가 다 나가요. 여기 흡음재 아무리 갖다 쓴 거에도 소용없고, 그 석가래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머무는 소리들을 돌리고, 참 놀라울이 많지 소리꾼의 소리는 앞에 있는 마이크로 쏙쏙 들어옵니다. 건드릴 게 없어요. 저희 회사 필드 레코드 장비 중에 믹서가 없습니다. 섞을 이유가 없어요. 마이크에서 녹음기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끝. 제가 진도에서 굿하는 선생님을 한번 음반을 내보겠다고 모셔온 적이 있어요. 이제 서울에 모셔와서 양재동에 있는, 조금 된 얘기인데, 이런 스튜디오, 양재동에 있는 어떤 스튜디오로 모시고 와서 거기서 이제 징치고 북치고 이렇게 했더니 소리 하시는 선생님이 한 30분 정도 되니까 아유 나 여기 목 갈려서 못 한다고, 목이 갈린다고. 그래서 진도에서 버스 타고 해서 다 오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게 되겠나 그랬더니 그 본인이 그 자기 진도에 이거 하는 데가 있다고, 당신이 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장비를 가져가서 소리 녹음을 하니까 그 뭔가 그랬더니 이게 굿당도 아니고요. 어떤 마을 뒤에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뭐 선앙당도 아닌 그런 데서, 네네, 그런 데 앞에서 음식을 그 미지근한 물에다 밥을 이렇게 한 두 숟갈 이렇게 풀어서 이 그릇에다 이렇게 풀어서 그걸 이렇게 마시듯이 잡수시더니 하루 종일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이 깨우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창작 음악이나 필요에 의한 건 스튜디오로 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통은 더 전통답게 그대로 하나 두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통을 무너뜨리고 창작만 클릭수 많이 받은 그것만이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면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1등만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개선해 나가거나 타파해 나갈 수가 없겠죠. 저는 지금도 이 소리 자산을 모으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소리 자산의 보고이고요. 어떤 뭐 영화 제작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음원 소스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운드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향 그걸 수음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필드 레코딩. 필드 레코딩, 현장 녹음 이런 걸 지금 어느 정도 해 오신 건가요? 지금 한 1,600 레코딩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장 돌아다니면서 필드 레코딩 하신 게 비가 오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막 가리왕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도 있고 같은 비도요 높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00m 단위로 잘라도 좋고 50m 잘라도 좋은데 제가 쓰고 있는 게 뭐 GPS의 고도계가 마젤란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고급 장비가 아니라서 저는 핸드폰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내려오면서 녹음을 넣어보면 가을녘에 그 달이 퉁 떠 있어요. 근데 소리는 다 달라져요. 같은 도롱이벌레도 높은 데 사는 녀석하고 밑에 사는 녀석이 이게 썰개질이 달라요. 그 위에는 그냥 삐리리. 썰개질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쓰지 않냐? 뭐 이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없으면 제가 말을 만들어서 막 이게 비비비비 하는 거죠, 날개를. 뭐 쓰는 거 같지 않냐, 쟤들은 막 이러고. 나중에 이 산을 이렇게 쑥 내려오거나 올라오면서의 소리 변화 같은 거 볼륨으로 조절한 게 아니고 높이에 따라서 세상의 소리가 변한다라는 거. 바람도 한이바람, 높새바람이 대관령 꼭대기를 넘을 때, 움두령을 넘을 때 내는 소리가 있지만 내려와서 살뚠이에 부는 바람 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녹음한 거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거기 뭐 개방산이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5대산에 5대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서라운드를 이렇게 돌면서 사운드 한번 쫙 넣는 거 전혀 없고, 서해는 바다가 멀어요. 소리가 멀리 옵니다. 그게 만조가 돼서 내 앞에 가서 찰랑이려면 한 2-3시간, 3-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동해는 바로 발밑에서 항상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해는 울렁거려요. 그 앞에 바다들이 통영바다 가서 이렇게 서 보십시오. 동해안처럼 차 이거가 아니고 거기는 쭉. 그래서 남해 쪽에 몽돌 해안이 그 발달된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씻겨 내려가는 모래나 이런 해안 절벽보다는 몽돌이 훨씬 많아요. 그건 들어왔다가 차 이런 소리를 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거제 쪽 가갖고 잠깐 시간 내서 이게 녹음 하나 해갖고 왔는데 그 3개 바다의 소리만 모아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사실은 그 3개의 바다 소리가 어디에도 국가가 소위 말하면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무슨 누리 이런 정보창에도 모여 있는 게 없습니다. 다들 음악은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콜럼버스 달걀처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소리들이 얼마든지 재화화될 수 있지 않냐라는 것들을 새로 여는 거잖아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상업은 지금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산업화될 것인가, 커머셜이 아니고 인더스트리얼 속에 포함될 수 있는가가 저의 아주 요즘 정말 잠 못 이루는 생각의 연속들입니다. 근데 영화라든지 이런 산업의 이게 끝에 가면 특히 광고나 게임 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붙을 거냐면 게임을 굉장히 예감하고 있는데, 게임 사운드 의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너무너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 이렇게 뭐 여기 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좀비나 이렇게 다가올 때 막 이런 거 보이진 않는데 이 문 뒤에 왔으면
이렇게까지 와 이건 고다음이라도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악기 중에 아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음내는 그 아쟁을 줄을 풀르면 더 허블럭거리거든요. 그래놓고 활을 반대로 문지르면 그런 소리가 나요. 아주 괴기하고 안 그래도 아쟁 소리 이런 게 전선 따라 삼천리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이 레졸루션 서라운드로 만들어서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한테 주면 게임 사운드 쪽은 어떻게 되면 디자이너들이 바깥에선 잘 모르지만 공공연한 비밀이 외국의 유명한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보통 한 팩에 3,000불이에요. 그게 8곡 내지 10곡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딱 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콜렉션 그러면 10,000불까지 가요. 외국 그 엔지니어들 거를 사다 쓰는데 그대로 쓰면 이거 누구 거구만 이거 금방 아니까 이런 기계에다 넣고 좀 변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변조를 뭐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이거든지 올리고 내려서 바꾸는데 그렇게 한 것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이니까 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유명한 사람 걸 사다 썼거나 안 유명한 사람 걸 사다 썼거나 컴퓨터로 이미 만들어 놓은 그거에서 발색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쟁 하는 거, 징 있죠. 왜? 굿할 때 징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굿이 잠깐 하는 굿은 세워쳐요. 그럼 댕댕댕 온 동네가 다 하는데 동해 별신처럼 사흘 밤낮 아니면 일주일을 하는 굿들은 절대로 세워치지 않습니다. 그럼 막 붙여요. 예, 그건 어퍼틸이에요. 그래서 징을 똥똥똥똥 이런 식으로 소리가. 왜냐하면 당장 옆 골목 그 다음 골목에서 잘 수가 없다 이럴 거니까 잡아뜨려서 엎어놓고 칩니다. 그 엎어놓고 치면서 이렇게 슥 내려 긁을 때의 소리 같은 건 딴 데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소리 자산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DSD 레코딩으로 DSD 64나 256 이런 걸로 레코딩된 사례가 없고 그런 소스가 개발된 적이 없어요. 그거를 2채널 모노 그 다음에 그 서라운드 아까 말씀드린 7.1 정도까지 그런 원본 소스가 이게 우리나라의 스스로의 것으로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제가 BTS 얘기 같은 거는 뭐 너무 많으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는 건 부끄럽지만 BTS가 1억만, 2억만, 3억만 이렇게 한 다음에 참 이 친구들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BTS가 된 것도 복 받았지만 바로 대치타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밴드는 이번에 그래미 못 받았지만 미국 밴드는 대치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칸츄리까지가 밑으로 들어가서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대를 5, 600년 쫙 밀고 나서 대치타 그러면 영어로 쓰고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대취 뭐 이렇게.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꺼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상님들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건 살아있는 왕을 위한 노래고 종묘 제례 같으면 2시간 반 동안의 밴드가 죽은 왕을 위한 노래가 레퀴엠이 아직 한 번도 오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 그 구성들 그 하나의 이야기들 브로드 쟁쟁쟁쟁 거기서 뭘 꺼냈을지는 BTS 마음이고 블랙핑크 마음이에요. 오데오에 보면 많은 국악하고 서양 클래식 네. 음원들이 네. 있는데 그 900원에 다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이렇게 보면 요즘은 그 음악가들이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누가 받냐면 VR 렌더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이 저희에 있는 모든 음원을 한 번에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VR 렌더링에서 어디에 이렇게 납품해 보여주잖아요. 뭐 청주 무슨 뭐 이런 공예 대전 같은 거에 이런 거 할 때 사운드를 우리적인 걸 좀 깔고 싶은데 이거 MP3에서 깔면 소리를 크게 확산하면 차차차차차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쉽게 깨지는 건가요? 네. 저희 거는 사운드가 끝까지 살아 있으니까 다징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막 끝까지 나고 볼륨을 확 올려도 깊이가 딱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음원을 확보하는 것들
근데 그거의 하이 레졸루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꿈이 우리나라 판소리고 뭐고 이게 싸게 안 팔려고 그러거든요. 900원은 그냥 현상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 떡밥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9불 99가 아니고 990불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꼭. 그게 산업에서는 가능해요. 상업에서는 안 돼요. 우리네 것들을 정확히 기록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니는 거죠. 그냥 편하게 가벼운 거. 그리고 맨 끝에 단어는 다 들어가. 다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그 무거운 장비를 대신 나는 맨 끝에 있는 답이라는 퀄리티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고요. 그건 영상뿐만 아니라 사운드 쪽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하는 쪽에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소리 쓰여짐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해요. 자연의 소리부터 시작해서인데 이 사운드 바이오는 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 쪽에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과실을 더 맺는다든지. 그래서 딸기가 소위 말하면 9m짜리 9m에 18m가 보통 이제 기본 틀인데, 요거 한 동에서 500kg를 딴다면 그게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5톤이잖아요. 5톤이 나오는데 비료도 더 주지 않고, 그게 아무리 수경재배든 뭐든 빛도 더 하지 않고 히터를 더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만 더 들려줬는데 3% 내지 5% 정도의 증산이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농업 같은 걸 해서 저희도 실제로 하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CD 플레이어를 틀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래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또는 외려 나쁘거나. 그건 레포트가 너무 많아요. 그건 이미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럼 뭘 틀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LP를 틀면 아까 말씀드린 3% 심하면 5%까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들려주면 이 농산물들이 반응을 하는데 디지털로 들려주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농업 생산성인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SACD 있죠. DSD 파일을 튼 거예요. SACD의 데이터를 보면 아날로그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DSD로 해서 키우니까 얘는 잘하는 거예요. LP랑 똑같이. 그 돼지한테 이런 소리들, 자연의 소리들이나 어머니의 이런 것들을 들려주어서 생육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돼지가 8개월 만에 성체가 됐는데 7개월 20일 만에 열흘을 땡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한 배에 한두 마리가 더 성장이 가능하다든지 하면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동물에게까지도 이 사운드는, 그러니까 어미 뱃속의 그런 느낌들, 이런 거를 줄 수 있음으로써, 근데 뭘 먹이거나 촉진제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딱 봉이 긴선달처럼 뭘 이렇게 저 사람은 바람 소리를 판대라고 하지만, 그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쪽이나 이런 데에서 심히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라는 효과가 입증이 되면, 이건 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필드 레코딩 하는 필드 아티스트들이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그 하이 레졸루션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팔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를 몽상가로 생각해도 되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해도 좋지만, 저의 그 모든 생각의 시점과 기점은 굉장히 신랄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게 모든 게 다 당신이 얘기하던 산반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됐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맨 밑에 접점은 우리나라의 모든 소리는 남는다는